야 이번엔 아스날이 하겠네라는 댓글을 쓰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분들 아스날 팬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승 못하겠네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1월, 2월 리그컵 결승만 가잖아요. 갑자기 언론에서 쿼드러플 얘기를 합니다. 팬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야, 그 시절이 좋았어, 새끼야. 지금 지금 뭐 개박살 하는데 지금 레알하고 맨시티 기다리고 이거 쫄깃하고 지금 뭐 긴장하고 있는데 그 시절 지금 좋은 시절이야. 너도 즐겨 이 새끼야. 언제 리버풀 꼬라지 나가지고 누굴 쓰네 마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10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2회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자, 재밌는 경기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는 조금 답답하고 답보인 상태였지만 토트넘 대 첼시 경기에서 좀 지금 파급되는 몇몇 건들이 있어요. 반더벤과 스펜스의 감독 패싱이라거나 그 다음에 선타듯 공길이 수준의 줄을 탔던 광민선 놀리기의 추면이라거나 네. 그 판정도 사실 얘기가 맞아요. 많고 네. 그 다음에 리버풀 빌라 리버풀 승리 네. 그리고 결국엔 예전 축구대로 해야 되나 그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놀랍게도 리버풀 승리가 약간 이변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네. 그 와중에 조용히 아스날은 이기면서 다만 네. 부상자가 또 나왔다. 또?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부터 이제 조윤이가 재밌는 축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아스날이 승리하면서 다른 팀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유추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맨시티가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세메뇨가 한번 해주길 바랬는데 네. 역부족이었습니다. 맨시티 저 결국엔 그래서 펩이 문제야. 펩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넘버 나인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한 몇 년 전부터는 뭔가 좀 퍼스트 나인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한 10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넘버 나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흐름도 세계 축구의 흐름도 그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홀란드 미친 새끼예요. 홀란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넘버 나인 스트라이커들을 이제 다 보유하고 나니까 빅6에 있는 팀들이 다 보유하고 나니까 혼란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맨유 경기에 이제 세시코가 있고 그다음에 요케레스가 있고 물론 득점은 했지만 요케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홀란드가 있고 뭐 이삭도 있고 뭐 에케티케도 있고 뭐 그런 많죠.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이 좀 리암 델랍, 주앙 페드로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거구가 속도를 가지면 어떤 식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매번 홀란드를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물리학적으로 반칙 아닙니까? 그 정도의 체구의 선수가 속도나 탄성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축구계에는 그런 선수가 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NBA나 저쪽 미식 축구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란드의 위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운전을 할 때 보면 트럭들을 보잖아요. 근데 트럭들도 100km 넘게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속이 붙으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덤프들 있잖아. 뭐 스캐니아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트럭이 약간 살짝만 언덕길에만 있어도 시골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탄력이 안 붙잖아요. 안 붙죠. 그러면 정말 이 추월 차선까지 만들어 놓잖아. 시골길에 맞아. 오른쪽에 그 언덕길 같은 데 보면은 쭉 가다가 살짝 빠질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트럭들 같은 거는 좀 비켜놔라. 그런 것처럼 속도를 내기 힘든데 홀란드는 이 스타트부터 F1 출발할 때처럼 스타트를 하니까 걔는 토크도 없어. 그냥 전기차처럼 나가요. 그 거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홀란드의 이 물리학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넘버 나인 스트라이커 거구들의 물리학을 거부한다. 그 거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앤디 캐롤, 그쵸, 지루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리키 램버트 무겁고 이런 파워는 있지만 좀 둔탁한. 물론 지루는 섬세하긴 했지만 느렸잖아요. 근데 이런 공격수들은 간혹 이제 사실 저도 이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프리칸이나 흑인 공격수들 중에 거군데 탄성 있는 몇몇 선수들 아주 소수. 뭐 예를 들면 약간 루카쿠 정도의 뭐 저 친구면 그 정도 될 법하지. 근데 얘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좀 마무리 능력도 있고 마무리도 대단하고 오프 더블이 얼굴 졸라 대단하고
네, 진짜. 스타송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송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그 이상하게 유튜브에 갑자기 드래곤볼 그 요약본들이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일본 저 애니메이션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보시던데. 이렇게 저도 그냥 심심해서 몇 번 눌러본 게 옛날 그 오리지널 드래곤볼의 뭐 마인부 편 종합, 뭐 셀 편 종합 이런 게 나와. 근데 그 혼란 드래곤볼 캐릭터 같더라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진하지 않잖아. 근데 여기 인상이 빡 진하니까 눈 좀 약간 올라가 있고. 하는 것도 드래곤볼 캐릭터 같아. 드래곤볼 하면 뭐니 해도 이제 부르마죠. 네. 그럼 본인은 그 찌찌, 부르마, 그다음에 재채기 하면 총 쏘는 그 여자. 아니 저는 아직도 부르마예요? 제 각인이 돼 있어요. 충격이. 그 되게 초반부에 야해요 초반이. 엄청 초반부에 부르마가 내 기억으로는 머리를 감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 거기에 이제 상의가 탈이 돼 있어요. 그래. 근데 갑자기 그게 다 나오는 거야. 그 저기요 손짓이. 나온다고요. 나오는 거야. 좀 모여 있나 보군요. 이게 지금 손에 거야. 간격을 보니까. 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잖아. 그때가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엄청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데. 그 오룡이 계속 부르마 팬티 달라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천도사가 이제 부르마의 상의를 보고 그렇지. 상체를 보고 코피 빡.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네르기파를 쏘는 약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제 첫사랑은 부르마입니다. 부르마가 또 형이 그거랑 잘 맞는 게 굉장히 그 부잣집 딸입니다. 네. 그 캡슐 그쵸. 고기 그거기 때문에 재력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남편에게 헌신적이죠. 베지터한테 하는 거 봐. 네. 굉장히 헌신적이죠. 아주 대단한 여성상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부르마 같은 여자랑 결혼했어야 됐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경기들 한번 쭉 볼 텐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경기는 주원 형이 민선이랑 같이 라이브를 한 그리고 이번 라운드의 가장 빅카드였습니다. 네. 토트넘 대 첼시의 경기 스코어는 0대1 첼시의 승리고요. 저는 토마스 프랭크가 빅클럽들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상성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성은 무서웠고 경기는 거칠었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고 첼시는 승점 3점을 챙겼지만 토트넘에 대해서는 지금 팬들과 여러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하나는 토마스 프랭크 이 감독이 토트넘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피처링 감독 패싱 두 번째 비르치에 가려져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시몬스가 아닌가 그 두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의 종합적인 거 다시 한번 형이 총평을 좀 내려주시죠. 이게 제가 지금 풋몹을 봤을 때 XG 값이 토트넘이 0.1이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했을 때 0.03이었나 0.01이었나 뭐 어쨌든 뭐 0.0 수준이었어요. 0.1이 안 되는. 옵타 기준으로는 0.05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2012-13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만 이 수치가 XG는 그냥 킥오프 할 때 XG 아니냐? 그냥 킥오프 할 때 때려도 들어가잖아. 그렇지. 야, 거기서 슈팅 하나만 해도 그것도 0.00 몇 될 거야.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토트넘 졸전이었었고 저는 토트넘 경기 본 이래에 이 정도의 경기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2015년 16 시즌 소니가 간 다음서부터는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두 경기 그것도 분명 제 방으로 봤을 것이며 모든 경기를 팔로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후 거의 최악이다. 일단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제 어떤 팀을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지거나 아니면 상대 팀이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 어쨌든 그 축구 자체의 매력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토트넘 그 관중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봤을 때 졸라 돈 아까운 경기를 그 정도의 수준이네. 그런 그 수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이거 스토리가 좀 구린데 근데 쟤는 연기 잘한다. 그렇지. 아니면 뭐 CG가 우와 한다던가 와 무슨 영화 음악 이 음악 뭐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런 느낌. 단 한 가지라도 뭔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가져갈 게 없었던 그런 토트넘의 경기였다라는 거였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첼시를 응원하면서 봤잖아요. 그냥 내가 경기를 봤으면 경기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민선이하고 제가 첼시를 응원하면서 보니까 이런 경기라도 첼시가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 첼시는 또 몰아붙였으니까 좋아.
그거 재밌더라고. 그래, 그럼 좋아. 중간중간 잘했던 포인트가 첼시한테는 있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라이브에는 이제 사실 축구 유목민 분들이 오시잖아요. 축구 유목민들은 흥미거리를 찾아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일단 이긴 팀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이기면 좋냐? 근데 이제 그 팀을 응원하는 팬 입장에선 승점 3점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첼시 팬들이야 뭐 이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시몬스를 쓰지 않으면서 베리바를 선발 출장을 시켰는데 그 베리바리 이제 바로 그 시작하자마자 너무 여기다 빵 맞아가지고 공에 맞으면서 본인은 뛰고 싶어 하는데 팀 닥터가 계속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리바리 뛰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팀 닥터를 뿌리치는 모습이었는데 팀 닥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몬스가 투입이 됐는데 투입되면서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죠. 물론 그쵸. 사실상 선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교체라고 완전히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형철이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봤는지? 일단 카이세도 유무가 전 되게 컸다고 봐요. 두 팀 다 3-2-4의 대응에서 맨마킹 압박을 정말 빡빡하게 했던 경기인데 그래서 경기는 좀 흐름 싸움을 보통 한 10분, 20분 흐름 싸움 하다가 한쪽으로 기우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계속 흐름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팽팽하고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극적인 포인트가 딱딱 터지진 않으니까 내용적으로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다는 게 저도 좀 동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의 차이. 카이세도의 차이인데 카이세도. 골 장면도 결국 카이세도가 2번 커팅을 한 게 되게 크게 먹혔거든요. 그리고 쭉 보면 카이세도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시도되는 흔적 조금 가망이 보여도 그건 카이세도가 끊어내고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뭐 첼시의 공격을 팔리냐가 끊어내는 등의 장면이 있긴 했지만 카이세도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의 영향력도 있었어요. 네. 오른발을 하면서 압박을 풀어내면서 최대한 다음 과정을 리스 제임스랑 함께 좀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차이가 결국 승부를 좀 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이세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카이세도 스카우팅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단점이 없는 선수다. 단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는 어떤 제 평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스스로. 그다음에 물론 형이 스카우팅하고 난 다음에 첫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역시 춤의 빌더 모진다. 단점이 없는데 장점도 없었네. 약간 그런 얘기가 잠깐인데. 근데 사실 다 알았죠.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포지션별 맞는 타고나는 그 몸에 유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이세도를 보면 약간 오다리예요. 체형이 조금 독특해요. 네, 오다리고 하는데 딱 보면 되게 안정적이야. 그래서 뭔가 맞아. 밸런스가 땅하고 약간 굉장히 잘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뚜기 같아. 네. 그래서 이런 선수가 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딱 땅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되게 단단히 땅에 고정되어 있는 바리케이트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이세도의 다리 모양을 딱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운동신경이 있고 볼을 잘 차도 어쩌면 그 체격에 따라서 우리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키가 커야 좀 유리하듯이. 제공권을. 카이세도가 저 자리에서 가장 좀 어울리는 몸의 유형을 가져 있구나. 이상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커팅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쉽게 쓰러지지 않고 볼을 잘 탈취해 나가고 볼을 잘 보호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활약이었죠. 토트넘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언론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좀 평이 다 안 좋습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 MOTD에서는 수비 측면에서 셀프 디스트럭트, 그러니까 자폭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미들맨인 반더벤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고요. 중앙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이세도에게 모두 먹혔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몬스가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면서 막혔고 반대편에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쿠두스가 사실 최근 두세 경기를 보면 조금씩 폼이 약간 갈렸다? 너무 몰빵됐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쿠쿠레에게 완전 틀어막혔고 견제도 훨씬 심해졌죠. 그쵸? 그리고 견제가 쿠두스가 그 정도로 잘하면 매경기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다른 쪽에서 오히려 야 쿠두스 쪽으로 수비가 쏠리네? 반대에서 그걸 좀 활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에서 분산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죠. 왼쪽은 시몬스 그리고 뭐 언급이 또 되겠지만 전 스펜스도 공격 시 영향력을 좀 많이 아쉽거든요. 드리블과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중앙도 3선 벤탄쿠르 팔리냐 조합에선 벤탄쿠르 그 빌드업이 볼 배급이 너무 안 되고
왼쪽에선 스펜스 시몬스 공격시 영향력 많이 부진하고 네. 뭐 골킥으로 뭔가 롱킥으로 뭔가 뿌리자니 사실 롱킥도 로메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비진도 심지어 저기 비카리오 골키퍼도 다 아쉽고 네. 배급이 안 되니까 결국 공격이 쿠두스한테만 의존돼서 나오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 특히나 전체적인 공격을 봐도 이제 쿠두스 해줘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그걸 분산시켜 놓으면 쿠두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경기에서 쿠두스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키를 못 꼽게 하니까 시동도 못 거는 거야. 아 진짜로. 그러니까 쿠두스가 볼을 잡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게 압박이 이제 두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쿠두스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쿠두스에게 바라는 것보다 쿠두스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시동을 걸 수 있는 여유를 주게끔 다른 선수들이 좀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쿠두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팀에서도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프랭크 감독도. 그래서 에버튼전부터 존슨을 오른쪽에 같이 배치를 해서 네. 존슨의 활약과 별개로 한 명이 어쨌든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쿠두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었고 이 첼시전 마지막에도 결국 존슨을 또 교체 투입시켜서 쿠두스를 공미로 이제 배치를 좀 시켜놨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쿠두스를 최대한 좀 숫자를 맞춰서 살려보고자 하는 건데 근데 확실히 쿠두스도 그동안 좀 많이 갈렸던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공미로 바꿨더니 세상에 카이세도가 또 수비를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막히죠. 그래서 그 포로 쿠두스 라인이 초반에 참 강력했는데 좋았죠. 둘 다 제가 볼 땐 갈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오른쪽만 너무 이 볼 순환이나 연계, 공격 시 중심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팀들이 이미 다 읽고 간파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엑스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토트넘이 안 좋았던 거랑 별개로 첼시는 골을 좀 더 넣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0대 1이니까 엑스값만 보면 3이 넘어요. 이걸로 봤을 때 첼시를 또 이제 그 응원하면서 봤던 주원영 입장에서 첼시 경기 중에서 아쉬운 부분은 좀 없었나요? 좀 병신 같았죠. 네. 이딴 식으로 골을 못 넣으면 그래서 챔스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골 때문에 공격적인 그렇죠. 부분 때문에 네. 마무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우승? 안 되고요. 뭐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은 또 멤버가 좀 그래도 뎁스가 있으니까 챔스까지는 가겠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따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기에서 이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뭐 되게 힘들게 간당간당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좀 안정적으로 4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득점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진짜 너무 답답해. 물론 비카리아의 선방도 있었지만 이거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됐었던 두 가지 파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시몬스고요. 하나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얘기인데 사비 시몬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독일에서 넘어온 그 걸출한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공미가 플로리안 비르츠 그 다음에 사비 시몬스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원래 누렸었던 공미는 모건 깁스 화이트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고 난 다음에 에제로 왔다가 에제가 안 되고 시몬스로 이제 선회를 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몬스의 그 전에 가장 가까웠던 팀은 첼시인데 오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첼시 상대를 한 시몬스는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리치에 관련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오는 반면에 시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느껴져요. 요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전에 보여준 어떤 누적치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두 분이 보셨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둘 다 진배 없다 똑같아 비르치도 지금 위험하다 시몬스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르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리버풀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막을 깨고 적응만 한다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시몬스는 공을 찼을 때 뭐가 문제냐면 얘 지금 이 탑 레벨에서의 활약하기에는 안 되는 선수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약해요. 유약하다. 유약해요. 몸싸움을 하거나 했을 때 밸런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펼치려면 뭔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거는 토트넘이 예를 들어서 이 팀은 아예 그냥 밟을 수 있어. 그리고 굉장히 다른 선수들도 역할을 많이 해. 내가 다 점유하고 있는. 즉 뭐냐?
쿠두스가 되게 오늘 오른쪽에서 캐리하네. 존슨 직선적으로 막 여기서 막 공간되네. 근데 이제 10번 자리에 시몬스가 있어. 그러면 아마 시몬스 잘할 거예요. 근데 존슨 막히네. 쿠두스 안 되네. 여전히 시몬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 되고 했을 때 시몬스까지 뭔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 정도 니는 알아서 살아야 된다. 약간 이 느낌이요.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상대팀 입장에서는 시몬스까지 막을 겨를이 없어. 지금 뭐 상대방 막 분산시키고 쿠두스 막아야 돼. 존슨 막아야 돼. 갑자기 팔리냐 뭐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시몬스가 잘해. 근데 이제 다 막혔다. 우리가 토트넘 입장에서 시몬스 10번 해줘야지. 10번 역할 해줘야지. 절대 못합니다.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몬스에 대해서 체크하는 순간 시몬스는 그걸 이겨낼 힘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방금 그런 약간 느낌의 여론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도 나아지겠지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가 힘든 상태의 유약함. 피지컬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슷한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비르츠 보유. 네, 비르츠 보유자의 입장에서 감독이 욕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가 안 가져갔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리버풀은 뭔가 비판을 할 때 비르츠도 부진해요. 근데 팀도 덩달아 부진했는데 토트넘이 부진할 때 바라보는 관점과 리버풀이 부진할 때 바라보는 관점은 직전 시즌 순위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리버풀은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기대치가 높은데 팀 전체 경기력이 확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르츠가 못하고 있다 한들 전체 경기력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감독을 먼저 탓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리버풀은 최근에는 이제 비르치도 비르치인데 슬롯과 살라가 조금 땡겨갔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선수 대 선수로 보면 둘 다 똑같이 못해요. 고만고만하다. 네, 전 비르츠도 지금 당장 무조건 나아질 거라고 낙관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시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스도 매번 못했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분명 몇몇 경기들은 그래도 괜찮은 포인트를 보인 경기들이 있었고 전 그 카라바오컵 때 주중 뉴캐슬전을 괜찮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그때랑 차이가 느껴진 게 뭐 경기 중 교체 출전이나 본인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터치 그리고 약간 좀 이 경기의 중요성이라든지 첼시라는 팀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압박감도 컸을 거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터치를 잡아놔야 되는데 자꾸 뒤로 보내고 앞으로 돌아서질 못하더라고요. 공민은 사실 그걸 해야 되는 잘해줘야죠. 역할인데 그걸 시도조차 못하는 걸 보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제가 봤던 그 카라바오컵 뉴캐슬전 때랑은 다르게 뭔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뭐 본인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나는 내가 오늘 이렇게 일찍 들어갈 줄 몰라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히 나한테 느껴지는 압박이 좀 커서 부담이 많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상대의 피지컬 경합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니까 첼시 중원 수비 엄청 좋았잖아요. 카이세도도 그렇고 뭐 리스 제임스도 그렇고 거기서 시몬스가 엄청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르츠도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르츠하고 시몬스를 비교했을 때 비르츠 수비 입장에서 비르츠를 막을 때는 생각을 하고 좀 막아야 되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르츠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비르츠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해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몇몇 플레이를 봤을 때 물론 몸값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비싼 선수기도 하니까. 만족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치. 팬들이 봤을 때. 근데 시몬스는 아무 생각 없이 막아댑니다. 그 정도다. 네. 조금 형은 그럼 지금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군요. 아마 첼시 경기를 보고 시몬스를 만약에 좀 그 토트넘과 경기에서 시몬스가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아마 조금 과감한 코치? 언행이 좀 나처럼 좀 천박한 코치는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새끼는 갖다 박으면 돼요. 몇 번 조져? 끝나 그냥. 끝나요. 팀 내 미팅에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야 와가지고 너 시몬스 내가 분석했는데 야 가가지고 들이박으면 그 새끼 아무것도 못해. 3번만 해봐. 안 보일걸?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약한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시몬스는 딱 봐도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이런 건 뛰어난데 야리야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형 얘기들 만약에 이건 표현을 형이 재밌자고 그렇게 한 거지만 육체적으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대응이 안 돼. 특히 걱정되는 게 초반에는 왼쪽 윙으로 나왔다 쳐요. 근데 요즘에는 공미로 나오거든요. 캔으로 나오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형철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던 거는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명분은 돼요. 그리고 좀 급작스럽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으나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몬스에게 책정됐었던 이적료도 1,000억 원에 가까운 걸 생각하면 아쉬운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본인이 뭔가 볼을 소유하고 거기서 뭔가 시발점이 되는 상황 아니면은 꼭 그런 시몬스의 발끝에서 떠난 볼이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가면 뺏기는 게 저런 거구나. 가면 뺏기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시몬스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경기에서 한번 약점을 잡히면 다음 팀도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시몬스 선발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쟤는 그냥 먹고 간다. 이렇게 가면서부터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스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본인들이 직접 강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메디슨 부상이죠. 쿠르세프스키 부상이죠. 네. 시몬스도 나와서 마이너스죠. 공미가 없어요. 그럼. 네, 연결고리 해줄 선수가 없어요. 그럼 또 미안하다. 쿠두스 네가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에 왼쪽인 오도베리가 최근에 그나마 좀 나왔다 한데 비교죠. 이 경기도 오도베리 일단 선발 아니었고요. 나와서도 이미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고 네. 왼쪽인은 그래서 항시 아쉽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롱킥을 받아낼 만한 최전방 공격수의 존재감도 히샬리송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잖아요. 폼이 많이 떨어져 있고 무한이가 이제 조금씩 핏을 올리면서 경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감각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나마 무한이가 긍정적이긴 한데 그 한 명으로 지금 당장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죠. 미드필더 쪽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경기는 아마 이제 그 동호회 씬에서를 비교해 봤을 때 선출 2-3명이 있는 팀과 선출 11명이 있는 팀과 라는 경기. 네. 그래서 근데 스코어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 그 선출 11명이 있는 팀들이 존나 껍적거리면서 상대방 무시하면서 야야 대충 우리 경기 재밌잖아 라고 해서 대충 하다가 골을 넣을 때 좀 못 넣는. 골을 넣을 때 못 넣는 그런 경기다. 심지어 후반에는 그 도전하는 팀이 멘탈도 무너진 거죠. 후반에 너무 선수들이 좀 과열된 느낌이 강했어요. 토트넘은. 네. 그게 근데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절대 좋을 게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서 흐름만 좀 자주 끊어졌던 후반전이었습니다. 자, 이 경기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테일러, 뭐 그다음에 올리버 이런 주심을 상회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질레트 호주 주심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요. 운영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약간 좀 다른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 19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막 부딪혀야 더비지. 잉글랜드 축구요. 이거 뭐 파워 아니야 이 새끼야. 뭐 원래 이렇게 축구라는 건 몰라? 축구 너무 약해졌어. 내가 옛날에 할 땐 들어가자마자 임마 바로 씨발 날라가기 임마 일단 3번 하고 들어갔어 이 개새끼들아.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안 그래도 토첼은 되게 격하게 붙는 경기인데 그쵸. 주심까지 이러니까 UFC 주심이 들어가도 피스를 한 5번 더 불었겠다. 이 정도면 고석현이 와가지고 밑에서 걸레질하고 있어도 그냥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수인데? 이번에 승리한. 하여튼 요 질레트 주심 걸리는 팀 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스날 뉴캐슬 경기도 질레트였습니다. 맞아요. 거기 개판됐었거든요. 개판났었죠. 그 경기도. 그러니까 양 팀 모두한테 이상한 똥을 뿌리는 주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브랜트포드에서 사실 대단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감독입니다. 물론 빅 클럽, 토트넘도 규모가 대단히 큰 클럽이고 이제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우려됐던 건 있지만 그래도 브랜트포드에서 나름대로의 확실한 성공을 열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좋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할 부분, 그러니까 스펜스와 반더벤이 피치 위를 빠져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 프랭크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그냥 사실 쌩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조금 이렇게 뒷모습을 조금 더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서 그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언론과 팬, 그 다음에 선수 출신 펀디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요것만 봤을 때 형은 어쨌든 또 그 필드 위에서도 해설자로도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봤을 테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호회 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본다면 경기 지고 나서 선출인 선수가 아까 2-3명 네, 동호회에 있는 그냥 조기 축구 감독을 무시하고 소주 한잔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예. 감독 같지도 않은 새끼가 와가지고 무슨
아유, 됐다 그냥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네, 형 이거. 아니,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 저는 되게 좀 웃긴 게 감독이 와서 왜냐면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 경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설사 어떤 그 뭐 단일 대회 결승전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경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관중이 많은 데서 감독이 이렇게 나서면 그 감독의 어떤 그 위신도 생각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얼굴 팀인데 얼굴 안 보고 살 사이가 아닌데. 뭐 카리스마는 본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떠한 감독에 대해서 감독이나 어떤 그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있다면 밑에 사람이 그 카리스마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건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본인도 이제 선수 생활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늙어가고 본인도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의가 없었다라고 좀 너무 신경을 못 썼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지면 거기 매몰돼 있겠죠. 근데 되게 관계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속내용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멘탈이 그 멘탈이 좀 나가고 뭐 좀 짜증 나면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본인이 프로 선수고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 있는 팀에 있는 선수라면 아까 얘기한 동호회에서 나올 법한 그런 그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브리그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전 행동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직 무대를 내려오지도 않았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뭐 라커룸 안에서 싸우든 말든 그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렇죠. 보이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리스펙트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더벤이 주장단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으로 봤을 때 저도 그냥 팬의 한 명으로서 그때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지만 자카가 이 주장환장 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맹렬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건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와가지고 팬들을 욕을 하든 뭐든 간에 안 보이는 데서 그러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보이는 데서 그러는 거는 본인이 이제 그 반대의 프레스가 오는 거를 견뎌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반더벤도 저는 팬들이 토트넘 베스트 11 내지는 선수단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실력을 보유한 사람이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스펜스 오케이 뭐 걔는 그렇다 쳐. 근데 이거를 속으로 욕을 할지언정 그래도 그냥 손 한번 툭 치고 넘어가도 별 얘기가 안 나올 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을 만드는 거는 지금 이 경기 지고 난 다음에 팬들이나 바깥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저도 이건 팬분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경기 실점 장면에서 딱 볼을 뺏긴 두 명이 스펜스랑 판더벤이었어요. 이게 완전 미스, 그러니까 실점의 어쨌든 요인이죠. 첫 번째가 스펜스. 거기서 이제 볼 뺏기고 네. 그걸 이제 네투가 패스 미스를 범했다가 판더벤이 처리하려고 할 때 카이세도가 들어와서 다시 볼을 끊고 그게 이제 첼시의 골로 이어졌었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실점 빌미가 됐잖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실점 빌미가 된 경기고 안 그래도 나도 이미 지금 내 스스로 실망스럽고 화도 나는데 감독이 와서 뭔가 잔소리를 하려고 한다. 사실 뭐 실점 빌미가 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뭔 얘기를 더 해야 하고 뭐 그 선수 입장에서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냥 딱 바깥에서 봤을 때는 나로 인해서 뭔가 실점이 나왔고 팀이 졌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는 동료들도 심지어 감독도 결국 피해를 본 거잖아요. 조금은 더 미안한 자세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그랬다면 감독이 뭔가 하는 이야기, 뭔가 말을 건네는 잔소리가 스트레스로 이렇게 막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답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미안함이 좀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미안함, 어떤 책임감이 이 장면에서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전 그래서 그게 두 선수한테 가장 좀 실망스러웠던 대목이 아니었나. 프랭크도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감독은 이렇게 해줘야죠. 일단은 뭐 갑자기 여기서 비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좌절감을 느껴서 그랬을 것이고 사소한 문제다,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거를 얘기는 하는데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 여론이 많고 물론 그렇다고 프랭크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 경기 내에서 해외에서도 이거 선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게 스완지에서 뛰었던 애슐리 윌리엄스 그다음에 앨런 시어러는 선수들이 이런 경기하고 나면 빨리 그라운드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아마 선수들의 이 심정 상태로 미루어 보건데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 둘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좌절스럽고 빨리 여기를 그냥 일단은 떠나고 싶었던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선출이었던 펀디트는 어느 정도 약간 이해한다. 근데 나머지는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게 이게 문제야.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토트넘에 온 감독이고 이제 본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름의 어떤 그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잘 풀면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는 네, 그런 그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어떤 갈등 혹은 이슈가 있었을 때 예전에는 지금 같은 대 SNS와 웹의 시대가 아니었을 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래 라고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근데 요즘엔 삽시간에 다른 것들이 다 퍼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르면 빠르게 진화할수록 좋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요즘에 다시 이제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 재조명 받고 있는 강래우 셰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이 더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인터뷰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엘클 비니 교체됐을 때 개지랄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서로 인터뷰했거든요. 비니도 사과했다고 그쵸, 하고 사과했고. 그러면서 이긴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싹 가라앉았어요. 반더벤이 필요하다면 저는 인터뷰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좌절스러워서 인지 못하고 나갔지만 우리 문제 없고 더 앞으로 나갈 거다라는 종류의 인터뷰를 해주면 빨리 진화될 수 있는데 그대로 뒀다가 다음 경기 맨유입니다. 그죠. 네. 토요일 9시 반이에요? 맞아요. 네. 시간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코프를 쬐는 시간대거든요. 지금 그리고 맨유도 비기긴 했지만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토트넘이 또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반더벤이든 스펜스든 인터뷰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딱 공감되는 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 팀을 좀 야 너네 한번 보자. 야 이런 일까지 있어? 분위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일 때 한번 싹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그 또한 리더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고 그리고 인터뷰 외에도 내부적으로 뭔가 좀 분위기를 풀려면 감독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날 후연장 아침에 감독님 출근하시기 전에 감독실 책상 좀 이렇게 닦아놓고 뭐 이렇게 머리 빗 같은 거 쓰시는 거 이렇게 해서 새로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잘 풀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초등학교 4학년 3반 다른 생각은 안 드네. 닦아놓는 약간 그런 그 마인드 굉장히 아닙니까? 귀여운 솔루션을 네, 그런 걸 하면 좋다. 네. 이전에 인테르에서 콘테랑 루카쿠였나요? 아니면 라우타로였나요? 권투로 풀고 이런 장면 한번 있었잖아. 있었어요. 이렇게 막 권투장갑 둘이 그 서로 교체했을 때 지랄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되게 재밌게 풀린 케이스인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형이 말한 대로 요즘엔 이렇게 한번 부정적인 이슈를 탁 만들면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끊어내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딱 지나가면 감독도 에이 새끼들 짜증났나 보다 가면 되는데 토마스 감독이 존나 아련하게 쳐다봐. 약간 이렇게 뒤를 이렇게 좀 쳐다봐. 그게 좀 되게 안 돼 보여. 안 돼 보여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쓱 갔으면 뭐 얘기하고 갔나 보다 하는데 느낌이 되게 과로치고 쟤들이 혹시 날 무시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련한 어떤 이런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딱 지나갔을 때 제일 좋은 장면은 뭐냐면 딱 이렇게 쌩까고 지나갔어. 스펜스가 먼저 쌩까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딱 가가지고 그래 더 때리는 거야. 알았어. 가. 기분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면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도 약간 쿨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감독도 너무 황당한 거지. 그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좀 되게 민망한 그림.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감독이 쉽지 않습니다. 존나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존나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저희도 못하고 있는 감독 욕도 하고 막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군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모든 직업들이 다 힘들죠. 근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돈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 많이 버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정말 이 한 20명, 30명 혈기왕성한 남자들 모아놓고 이 관리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중간 관리자예요. 구단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중간 아래일 수도 있어. 어느 순간에는 가장 상단에 있지만 이들도 고용된 사람 아니야. 진짜 힘든 것 같아. 이 사람들도 아마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위에 있는 구단 이제 수뇌부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 아마 일주일에 만나가지고 뭐 티타임이라든지 밥도 먹고
할 거예요.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왜냐면 구단 감독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해서도 구단도 들어야 되고 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경기하고 나면은 어려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럼 선수들도 선수 나름대로의 지금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또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다음 경기도 준비해. 주중에 바로 챔스 있잖아. 다음 경기도 바로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프랭크 감독 뭐 세계 최고의 클럽이니까 뭐 돈 많이 벌지 않냐.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기보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 있으니까 최상단에 있는 클럽 중 하나긴 하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벌지 않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감독이라는 직업을 봤을 때 6부리고 7부리고 감독도 있거든. 그럼.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을 총 만나 있을 때 그 사람은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모든 그 직업군을 봤을 때 감독이라는 직업이 쉬운 직업은 아니다. 이거 그냥 내가 대입해 봤을 때 화요일 트레이닝을 한다 칩시다. 월요일 하루 쉬고. 그러면 내가 토마스 프랭크야. 근데 반더벤이랑 스펜스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도 뭐 약간의 진짜 크게 싸운 건 아닌데 좀 쎄할 때 있잖아. 뭔가 얘기하다가. 근데 다음날 또 만나야 돼? 그거 저녁 잘 때 다음날 나올 때 되게 여기 걸리적거리나. 맞아. 갔다.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먼저 뭐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 새끼가 잘못한 건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어쨌든 나이도 많고 감독이니까 나가면서 트레이닝장 와서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이런 얘기했는데 먼저 해주면 고마운데 이 새끼들이 또 존나 딱 딴 데 쳐다보고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한번 지랄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위신 세워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근데 또 그러면 팀 분위기 같아질 거고. 그쵸. 근데 그래서 딱 맘먹고 있는데 또 저기서 구단주가 저 이러고 보고 있네. 진짜 스트레스 받죠. 이게 존나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상황이 나는 막 샤워하면서도 막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하면서 혼자 말을 해. 그렇게 되잖아. 그럼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거실에 있던 와이프가 여보 뭐라고? 이럴 정도로 난 시뮬레이션 돌린단 말이야. 혼자 말하면서 그래 한번 내가 한번 참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난 감독이고 또 선수니까 그래. 그 관계 개선해야지. 해서 딱 락커에 들어갔는데 이 놈들이 아직도 개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네. 이러고 있어. 그거 어제 몇 시간 동안 준비했던 시뮬레이션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개새끼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조져야겠다. 조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반더벤이 코치 I'm sorry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조지려고 했던 나도 거지. 갖고 그래. 마음이 확 풀리죠. 근데 풀리는데 좀 짜증도 나. 내 과거의 내 모습이 내가 왜 이 선수를 믿지 못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 한번 걸리면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 거야. 이게 어쨌든 인간과 이게 우리가 게임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중간에 예를 들어 좀 아무나 하나만 토트넘 선수 대주세요. 뭐 베리발. 그래, 베리발. 뇌진탕이야. 근데 베리발이 잘생긴 얼굴 다르게 되게 소심한 친구야. 존나 아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손자 가서 저 형들은 왜 감독 이거 안 받아주지? 근데 감독님도 그냥 좀 가가지고 좀 그냥 잘 좀 하지. 그럼 훈련 들어오면서 갔다 존나 불편하다. 이런 선수 분명히 있을 거야. 있어. 눈치 엄청 보일 거 아니에요. 양측 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 중간에 껴가지고 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분위기가 애매해져. 이때 누가 빨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좋은 건 내가 봤을 땐 반더벤이 손 내밀어 주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프랭크 같다 생각할지라도 감독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내가 나도 실점에 빌미도 되고 그래가지고 정신 없었다. 그때 그랬던 건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해주면 해피하게 풀리는데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라이벌 팀 어쨌든 런던 더비니까 더비 경기에서 이렇게 진 거에 대해서 충격은 있겠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뭐 되게 지난 시즌 아주 꼬라박았기 때문에 이제 막 비교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성적이나 승점을 봤을 때 꼬라박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앞으로 아직 더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좀 밖에 이슈가 터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거 봉합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 아마 토트넘 선수들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현지 시간 토요일 경기였으니까 일요일 쉬고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아마 이 시점에 뭔가 선수들끼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일 것 같다는 추정은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안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인 경기를 좀 우리가 딥하게 봤으니까 다른 경기들도 봐야죠. 일단 리버풀 빌라
슬롯이 정말 간만에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블을 잠깐 보면 여전히 1위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되게 꼬나박은 것 같지만 여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안에서 그래도 승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초반 5연승이 크죠. 그때 이제 승점을 그래도 어쨌든 그쵸. 잘 벌어놨으니까 살라도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 쇄신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슬롯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예전 끌고 왔네. 근데 예전 끌고 와서 1년 이겼기 때문에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확실한 어떤 해결책이 될 거냐 그거는 아직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경기에 저는 가장 승리에 있어서 큰 포인트가 됐던 건 최후방의 마마르다슈빌리, 최전방의 에키티케 말고는 다 지난 시즌 멤버였습니다. 네. 다 이전부터 쭉 호흡을 맞춰왔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연계를 가져가는 거, 압박을 가져가는 거 다 아무래도 신입생이 2명, 3명 껴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소보슬라이를 중심으로 압박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공격 시에는 풀백을 너무 이제 무모하게 한쪽 풀백이라도 너무 많이 올리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되게 단순한 구조의 4-3-3 형태를 좀 꺼낸 것, 이게 굉장히 좀 주요하게 먹혔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적생을 앞으로 항상 안 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에너지 레벨 아스톤 빌라전은 정말 한 7, 80분까지는 리버풀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압박을 했는데 매 경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4-3-3 형태에 대해서도 이제 상대팀들이 조금씩 준비를 해올 거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죠. 약간 이제 슬롯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아야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로 본인만의 전술로 뭔가를 꾸리려고 했더니만 안 됐네. 그래서 이전에 클롭이 했었던 느낌으로 경기를 바꿔놨더니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부터 슬롯은 본인의 능력을 직접 보여줘야 되는 게 만약에 다시 예전 걸로 해가지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성적을 낸다고 해서 좋은 감독이냐? 그건 아닙니다. 새롭게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본인 전술로 안착을 시키는 게 좋은 감독이죠. 그러면 이때 중간 정도 선을 타면서 그거를 잘 디졸브 시켜놓으면 좋은 감독이 되는 거고 그걸로 또 안 돼?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네. 결국엔 클럽의 유산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감독이네. 안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감독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전 감독이 잘했는데 이번엔 왜 못해?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전에 감독과 비슷한 어떤 그 전술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어떤 스쿼드를 가지고 또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축구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였네. 근데 그 좋은 거를 보고도 못하는 감독이 수두룩하거든요. 많죠, 그건.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도 탕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슬롯하고 클럽하고 똑같이 하지? 똑같이 하면서 승리하는 거? 저는 뭐 큰 의미 없다고 봐. 새롭게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이거 좋은 거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저는 대단히 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시즌도 뭐 큰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뭐 클럽과 똑같이 해가지고 리그 우승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나가야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리버풀 팬들의 포인트는 약간 지금 형이 얘기한 거의 중간 과정인데 축구를 똑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그 유산 그대로 그런 비슷한 선수들을 데려왔으면 오케이. 근데 지금 데려온 선수들은 그 축구보다는 약간 다른 종류의 축구를 하려고 데려온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얘들 데리고 똑같이 해서 우승하면 괜찮으나 지금 데려온 선수들로 그럼 이전 축구를 똑같이 구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 레벨이 높고 공을 잘 차는 선수보다는 대단히 투쟁적인 선수들 위주로 배치를 한 축구랑은 약간 다른 느낌의 선수들을 되게 거액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선에서 리버풀 팬들의 평가가 그쵸? 요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슬롯 감독도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교체를 저는 되게 신중하게 가져간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최근에 워낙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감독의 어떤 이 대담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후달리죠. 그쵸. 이렇게 패배하고 그러면 본인 마탱이 가요. 그래서 2대0을 만든 뒤에도 비르츠 한 명만 이제 에키티케 대신에 교체 투입시켰고 나머지는 다음 주중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2대0 리드라고 해도 전반기 그 초반에 본머스전, 뉴캐슬전 2대0 만든 뒤에 따라잡혔다가 겨우겨우 이긴 경기거든요. 그랬죠.
똑같이 2대0 상황에서 혹시 실점이 나올까봐 신입생이 나오면 조직력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경기 리듬이 깨지면서 빌라한테 골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슬롯 감독이 하고 이 경기는 그래서 교체 카드를 되게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바꿔 얘기해보면 그만큼 신입생이 팀에 들어와 있을 때 어느 역할을 줄 것이며 어떤 전술을 쓸지에 대해서는 다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 상황에 아직 그림이 그려지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될 상황이고 비르츠를 최전방 공격수로 썼거든요. 퍼스트 나인. 네, 그리고 비르츠가 이제 상상 패스 한 번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비슷한 상상 패스가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헤나투 산체스가 스완지 임대 시절에 네. 카라바오 그 스폰서 로고에 카라바오 그 소 들어간 거 있죠. 거기 문양을 보고 패스를 했어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빨간색 아니었나? 흰색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가해졌던 압박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 경기들. 압박을 개받고 있겠지만 두 경기가 네. 트렌트가 돌아오는 레알 마드리드전 그다음 맨시티전인데 만약에 슬롯이 이거 연승 2연승으로 해가지고 빌라랑 이어지는 3연승을 한다? 여태까지 욕했었던 사람들 본인이 야 아가리 들아 이거야 진짜 내가 알아서 한댔지. 근데 유산? 개새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유산 줄 부모라도 있어 우린 새끼야. 그래 이러면서 니들이 받든가. 그러다 운빨 좋아가지고 새끼야 유산 좀 받았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거 3연승 하면 그냥 다 해. 아가리 개새끼야. 욕했던 새끼들 나와. 이거 되는 거야. 근데 두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메리는 제가 보기에 에메리가 맞춤 점수를 참 잘 짜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래도 4-2-3-1 쓰고 나오겠지 하면 우리가 압박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맨시티전에 잘했던 것처럼 그냥 롱볼 때리고 약간 그 느낌으로 갔었던 게 오히려 유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약간 이런 느낌의 당혹스러워하는 느낌? 그게 수비할 때 보면 요즘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상대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왔을 때 느껴지는 건 정말 세밀한 그 맨투맨 압박에 대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나오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지금 전주에 맨시티를 잡을 때도 그게 진짜 잘했는데 카마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맡고 뭐 여기 오나나 같은 선수들이 또 수비해주는 그런 이 맞춤 전술 상대에 대한 어떤 1대1 압박이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경기 보면 아스톤 빌라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리버풀은 이번에 아예 4-3-3 형태로 뭐 메칼리스터 왼쪽 메잘라 소보슬라이 오른쪽 메잘라 기존과는 되게 다른 구조로 들어오니까 심지어 풀백이 이제 오버래핑을 하네요. 항상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고립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바꿔서 나오니까 아마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대1 맨투맨 압박 말고 일단 4-4-2 형태 유지해서 지역 수비하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는데 빌드업 시에도 전방 압박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하다 미스로 계속 실점을 했어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실수도 전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아스톤 빌라는 이제 상대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게 좀 불운하게 이어진 것 같고 하필 그게 또 안필드였거든요. 안필드에서 이제 리버풀전은 지금 11경기째 안필드에서는 2014년 10월 이후로 승리가 없는데 그 징크스가 또 좀 이어지게 된 아스톤 빌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렌트가 돌아옵니다. 네. 이 경기에 선발 출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교체 출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때 또 이제 레알에 와서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리버풀 팬들은 사실 약간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트렌트 얘기를 좀 덜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꿈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래? 야 너 경기부터 뛰고 오라 얘기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의 반응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트렌트가 뭐 출전 입지, 팀 내 입지를 얼마나 이제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 부상 전에도 뭔가 확고한 주전만큼의 좀 확 치고 올라오는 폼을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선수가 잘하고 있으면 더 팬들이 야 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수도 요즘에 좀 활약이 잠잠했고 부상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 팀도 일단 팀 이슈가 모든 팬들의 시선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트렌트의 어떤 복귀가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이슈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러다가도 경기에서 트렌트가 나오는 순간 불이 많이 붙을 겁니다. 엄청 붙겠죠. 그 주원 형 봤을 때 리버풀 레알 형 얼마 전에 엘클 봤으니까 그리고 리버풀 경기는 쭉 봤고 이번 시즌에 어떻게 봅니까? 안필드. 레알 승이죠.
존나 단호하네. 네.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레알이 이긴다. 무조건 레알이에요. 근데 전 좋아요. 예. 전 기분이 좀 좋아요. 형이 그날 레알 마드리드의 좀 강력함에 되게 특히 음바페도 그렇고 감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 말이 안 돼요. 네, 레알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야, 재밌겠다. 네. 와, 재밌겠다.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일방적인. 네. 다 반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지난 시즌에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를 안필드에서 직관하고 왔습니다. 진짜 열기가 대단했고 그때는 리버풀이 사실 쉽게 이겼어요. 굉장히 수월하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지금 팀의 분위기가 좀 정반대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는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고 리버풀은 반등은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라 좀 기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진짜 리버풀이 이기면 진짜 분위기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장난 아니지. 네. 리버풀 이기면 맨시티까지 이길 것 같아요. 나도 연승 연달아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슬롯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준다니까. 그때 카라바오컵 그 펠리스전 때 힘 뺀 라인업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선택을 했으면 그럼 인정이죠. 그 뒤에 3경기에서 2승은 해야 된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2승 거두면 그러면 뭐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수요일 파리 바이언이랑 겹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 경기를 라이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에서 수 넘어갈 때인가요? 네, 화에서 수 넘어갈 때. 그죠. 수새벽. 네. 네. 자, 다음 노팅엄 맨유입니다. 비겼습니다. 이거 이제 당군 형이랑 형이 봤는데 맨유의 4연승 실패. 아쉽다? 혹은 이 정도면 그래도 분위기 많이 올려놨다. 어느 쪽인가요? 분위기 많이 올려놨다. 괜찮다. 네, 앉은 것만으로도 문제 본인들이 먼저 골 넣고 내리 두 골을 실점한 건 아쉽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맨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걸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노팅엄이 하위권에 있는 팀이지만 감독이 이제 막 바뀐 팀이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이제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경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수 구성이 노팅엄이 나쁜 팀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노팅엄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 이거죠. 왜 우리 경기 앞두고 바꿔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경기였다. 그냥 포스텍이었으면 우리가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조건 잡았죠. 네. 형철이 어떻게 봤나요? 저도 일단 위닝 멘탈리티가 돋보였어요. 일단 이 경기를 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이제 아마드 디알로 선수의 그 세트피스, 세컨볼에서의 골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 좀 회복이 됐다라고 느꼈고요. 경기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왼쪽 윙백의 공격력이었어요. 달로가 돌파가 안 되니까 상대의 팀 입장에서는 그냥 맨유의 왼쪽은 열어두고 중앙이랑 오른쪽만 막아도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쿠냐도 이날 저 노팅엄의 오른쪽 윙이 바로 그냥 사보나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쿠냐 선수 쪽에 패스기를 좀 막고, 그리고 엘리엇 앤더슨이 이제 은베모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막으면서 정말 노팅엄이 후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진, 특히 그 이음새 역할을 해주는 쿠냐랑 은베모 선수에 대한 수비를 정말 준비를 잘해왔어요. 맨유가 노리고 있는 중원 자원 중에 하나예요. 아덤 워튼이랑 엘리엇 앤더슨인데 앤더슨 6경기 보고 아마 맨유 팬들은 더 탐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 은베모를 수비 커버하면서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도드라졌는데 이렇게 공격진의 에이스 둘이 막힌다. 그럴 때 혀를 뚫어줘야 되는 게 윙백이거든요. 아마드 디알로는 그래도 역습 때 좋은 돌파를 보여준 장면이 있었고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괜찮다 한들 왼쪽 윙백의 달로는 확실히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루구를 넣은 선택은 도루구의 폼이 어쨌건 저쨌건 떠나서 일단 필요했던 교체였던 건 맞고요. 여기에 이제 마즈라이까지 넣어서 최대한 오른쪽 이제 백스리 센터백의 공격 관여를 늘리려고 했던 아모린 감독의 교체 선택 의도가 느껴졌고, 그 의도가 뭐 선택을 한 뒤에 골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팀이 좀 이제 앞으로 위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또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가 좀 갖춰져 있다는 걸 보여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달롯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경기를 뛰었을 때 이제 핏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프린트,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이 선수의 속도감이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달롯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노팅엄이 공격을 했을 때 뒤에 공간이 많이 생겼고 달롯이 이제 커버를 하려고 뛰어내려가는 순간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팔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못 뛴다는 건데, 손 쓰는 건 보통 본인이 발이 안 될 때 손 나가잖아요. 잡는 게 아니고 저쪽 다이어에게 익숙한 그 향기? 저기요. 다이어는 본인의 어떤 버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수비력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는데 막아 막 뛰고 있는데 제가 슈팅 스타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영민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 형님은 거기서도 이제 가장 늙은 형님이란 말이야.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잘해요. 볼 잡거나 그랬을 때. 노련하지. 근데 순간적으로 상대팀이 슈팅스타한테 밀릴 것 같으면 갑자기 가장 젊고 그다음에 빠른 선수를 윙에 딱 투입을 시킵니다. 현영민을 노리자. 그러면 현영민 선수가 갑자기 저쪽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발은 못 가 일단. 발은 못 가는 거야.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맞긴 막아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뛰어 들어갔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근데 달롯 같은 선수가 저도 처음에는 놀랐던 게 뭐냐면 얼굴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되게 기동력이 없어 보였는데 잘 뛸 때 보면은 속도 괜찮아요. 되게 달롯. 파워풀하고 기동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서만큼은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된다. 달롯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변호는 아닌데 안타까운 거는 이 선수가 사실 진짜 오랫동안 많이 뛰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 맨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거의 쉼 없이 뛰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왼쪽이 지자리가 아닌데 계속 뛰는 것까지 감안하면 달롯은 속으로 나도 진짜 존나 힘든데 나도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을 했는데 좌우가 다 되는 게 크죠. 근데 왼쪽에서 못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고 핏도 아닌 것 같으면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핏이 뭐 살이 쪘다, 뭐 몸이 안 좋다 이런 거보다 컨디션. 그냥 좀 지쳐 있는 듯한 약간 느낌.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을 때 힘이 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뭐 그런 상황처럼 느껴져서 걱정이 됩니다. 사보나하고 1대1에서 그래서 많이 좀 그랬죠. 막혔고요. 그리고 이제 쿠냐를 막았던 게 저기 은도의 선수였죠. 예. 노팅엄 오른쪽 윙이기 때문에 네네. 은도의 선수가 또 커팅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쪽이 이날 좀 많이 답답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스포츠 때도 그렇고 아모린 감독이 역발 윙백을 배치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죠. 그래서 디알로가 오른쪽에 가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여기 본인 인터뷰 보면 도르구도 그렇고 이제 정발 사이드백보다는 역발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맨유는 중원 자원이랑 왼쪽 윙백도 사줘야 돼요. 뭐 얼마나 또 이 래클리프나 이네오스 쪽이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달로는 그 자리에 한계가 있고 도르구는 정발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나이나 여태까지 퍼포먼스를 봤을 때 사실 맨유 왼쪽 주전 윙백? 저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봐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저도 이기지 못한 거는 아쉬울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흐름이 여전히 맨유는 좀 저는 상승 무드에 있는 편이고 다음 라운드가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이번에 영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 잡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세슈코가 좀 많이 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터치도 좀 안 됐고 해결사라면 그 몇몇 장면들, 그 실수했던 몇몇 장면들을 좀 더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슈팅도 약간 좀 정면에 몰리고 터치 실수가 간혹 있고, 근데 그렇다고 매 경기 못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니고. 열심히 뛰고 공중볼 잘 따주고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딱 라이프치히 때 우려했던 포인트, 기대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고 있다. 네. 형은 어떻게 봤나요? 걱정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공격수 판독기거든요. 맨유 팬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그거 어때? 지금 예전에 모라타랑 루카쿠랑 그 얘기 많았었잖아. 팀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유에 모라타 가고 첼시에 루카쿠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야 바뀌었으면 나았을 텐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비슷하게 지금 얘기가 지금 좀 덜 나오긴 합니다만 원래 아르테타가 노렸던 게 세슈코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유가 노렸던 건 요케레스인데 거꾸로 갔잖아요. 뭐 물론 요케레스도 욕 먹으면서 골은 넣었고 세슈코는 또 이번 경기에는 그랬으나 지난 경기에선 뭐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고 바뀌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둘 다 그냥 지금 제자리 간 것 같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케레스하고 세슈코를 봤을 때는 요케레스가 나은 것 같아. 형은 형이 봤을 때 세슈코 이 경기에서 몰라. 이 바이오리듬이 이 경기에서는 좀 안 좋아서 그런지도 있죠. 모르는데 야 이거 이런 경기 몇 번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시몬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제 주배를 하고 있지만 주책남 할 때 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야 근데 콘서트 하다가 뭐 이렇게 그 가수들이 무대 쓰다가 아니 정말 감기에 걸리거나 안 좋은 날이 있지. 목이 안 좋은 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근데도 가수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한다. 하방 유지. 유지를 한다. 근데 시몬스가 걱정됐을 때 그 하방이 완전 내려갔으니까 야 아무리 컨디션 안 좋아도 이 정도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만 쪼개서 봤을 때 세슈코도 이날 경기에서 야 얘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도 안 돼? 그러니까 하방을 이 정도로 못 막아? 라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딱 팀이 뭔가 골을 넣어주기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이게 계속 가면 앞으로도 야 그래도 세슈코가 이 정도에서 한 건 해주겠지 라고 낙관할 수가 없죠. 지금의 이 경기에서의 폼이었으면. 비교하기가 이어지면.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홀란드 같은 경우에 팀이 안 풀려요. 그럼 혼자 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냥 때려놓고 골 넣고. 에버튼전이었던 거거든요. 안 풀려. 근데도 올라와서 한 번 오케이 그럼 그거 한 번으로 끝낸다. 이게 되는 선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급 클래스의 이 넘버 9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혼란을 제외한 다음에 그런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있나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아직 이삭이 적응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플레이를 했을 때 특히나 공격수가 플레이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골을 다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보다가 아깝다. 오늘 좀 감이 안 좋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세슈코는 없는 거야. 뺏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안 되네. 좀 안 좋은가 오늘. 근데 뭔가가 없어. 이게 가장 큰 짜임 다른 점이라는 거죠. 네.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누적치로 봤을 때 저는 이건 여러분 제 완전한 사견입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 라이프치히 선수 하는 거 좀 두렵습니다. 오늘 나온 시몬스, 세슈코 다 라이프치히 출신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 나비 케이타. 그러니까 전 라이프치히가 되게 좋은 팀이고 그들의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레드불 시스템의 정점이죠. 지금 잘하고 있는 콘나트 라이머 거의 뭐 정상급 사이드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에서 독일 내 이적은 난 상관없어. 근데 타리그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너무 잘 돌아가는 팀이니까 거기서 똑 때렸을 때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 뛰기 전에 레드불 링겔로 만나? 거기서는? 여기 와서 못 맞으니까 그 레드불 링겔 딱 꽂고 해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마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 먹는 거보다 이게 더 세잖아요. 세잖아. 한 2리터를 맞나? 뛰기 전에? 그게 레드불 시스템 아닙니까? 존나 쩔지 그럼. 거의 뭐 저기 캡틴 아메리카 수준 아니에요? 이런 건데. 혈청이 들어간 것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번리 아스날 0대2로 이겼고요. 또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습니다. 크랭케 그러니까 구단주죠. 스탠이랑 조시 이 크랭케 가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스포츠 클럽들이 있습니다. 아르테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진짜라고 알고 있는데 크랭케가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감독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톡방에 있는 거야. 와가지고 사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지만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아이디어 공유 같은 거를 한대요. 그럼 아르테타가 우리 또 이겼다 2대0 승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감독이 세트피트 원툴 병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말고 3연준 꺼지시고 이런 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아스날의 셋피스가 다른 팀보다 골수가 많은 건 미식 축구형 이 셋피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골을 넣는 게 한번 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조버와 아르테타가 하고 있는 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 2, 3차 상황까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게 미식 축구 스타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다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운때가 아니라 그림 안에 있는 거라고 평가를 받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좀 많죠. 저는 NFL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큐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팀, 수비팀이 있고 특히나 수비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축구는 사실상 그죠? 한 선수가.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상대방들이 우리가 볼을 잡았을 때의 움직임을 막아내야 되고 볼을 보호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수비를 했을 때 이 상황들을 우리가 동선을 통해서 또 공격수를 막아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세트피스 상황에 동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겠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공이 근데 NFL과 다른 점은 뭐냐면 변수는 적죠. 선수는 많지만 왜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발로 했을 때는 거기에 똑 떨어뜨려야 이제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근데 이제 볼이 정확하게만 낙하 지점에 제대로 떨어진다면은 아스날이 준비한 대로 움직였을 때 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형이 정확한 게 사실 그래서 아스날 코너킥이나 셋피스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라이스의 킥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날아오지 못하면 애초에 전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라이스가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게
이 선수가 킬러 패스 찔러주는 선수가 아니에요. 죄의 기회 창출은 프리킥이랑 코너킥이야. 그러니까 기회 창출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크랭케 가문 팀들끼리 단톡방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콜로라도 레피즈 감독님 왕따신가 봐요. 서부 컨퍼런스 올 시즌 순위가 11위로 일단 MLS 컵에 못 갔는데 플레이오프 못 갔는데 제가 모든 경기 본 게 아니라서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네. 폼몹에 나와 있는 그 올 시즌 44골을 넣었는데 셋피스 골이 지금 2골로 나와 있어요. 아하. 이 팀에도 뭔가 힌트를 좀 주지. 적용이 좀 안 되고 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스날이 잘하고 있다. 네. 아르테타가 잘하고 있고 조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도 유슈팅을 내주지 않아서 최근 4경기에서 유슈팅 허용한 건 한 번 은케티아한테 친정팀의 어떤 그러니까 실점을 안 한 게 아니라 유슈팅조차 주지 않는 것은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골대 맞은 게 한 번 있긴 했어요. 골대 맞은 건 유슈팅보다 어쩌면 더 위협적인 건데 그게 체크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있고 유크레스 골 넣었고요. 이 경기에서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적한 일에 가장 괜찮은 경기였다. 오. 다만 부상 이슈가 좀 있었고 라이스 잘했고 그다음에 칼라피오리랑 팀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이드백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칼라피오리를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선수가 좀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그냥 단순히 사이드백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 지역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라 굉장히 좋고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시즌 지금 정말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칼라피오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거 좀 대체가 진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카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칼라피오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는 수비의 문제점이라기보다 공격. 이 칼라피오리가 공격이 올라갔을 때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걸 미리 대비하고 조절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칼라피오리가 풀타임 뛴 경기를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금방 빼요. 아는 거지. 와 때네 얘 존나 부서지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절을 어느 정도는 이 경기는 이제는 지켜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우리 거다 우리한테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금방 교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 시즌 아스날은 이런 저도 아까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지난 시즌까지는 뭐 이런 게 좀 아쉽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서 팀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올 시즌은 다르거든요. 그걸 대처할 만한 뎁스가 갖춰져 있고 아르테타 감독을 포함한 팀 벤치의 판단도 미리 몇 수를 좀 앞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줬기 때문에 칼라피오리의 공격 영향력이 워낙 커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될 뿐 뎁스는 그래도 마련돼 있어서 충분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온다 해도 뭐 부상 등의 공백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그건 또 대비할 수 있는 팀의 힘이 지금 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잉글랜드 언론들의 불만이 있는데 지금 10라운드 했거든요. 그 아스날 이번이 적기다 느낌의 기사를 굉장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쌓아놓고서 마지막에 또 미끄러지죠? 아스날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들이 앞장서서 글을 쓰는 스타일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커뮤니티 짬밥 즐겨 이 새끼야. 자 기다려보세요. 못하면 못한다고 지랄 잘하면 잘한다고 지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이기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데 댓글에 보여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PC통신부터 시작한 커뮤니티 짬밥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PC통신을 즐겼었거든요. 그럼 그게 97년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0년 정도가 된 건데 야 이번엔 아스날이 하겠네라는 댓글을 쓰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분들 아스날 팬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이 새끼들 아스날 설레발 떨 때 알아봤다라고 빨리 태세 전환하는 분들입니다. 제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게요. 팬 입장에서 그게 제일 진짜 조바심 나고 초조하거든요. 우리는 38라운드까지 우승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벌써 10라운드인데 우승하겠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그런 얘기 해야지 새끼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승 못하겠네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야 아스날 그래도 안 돼. 그게 나아. 근데 저 이거 진짜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얼마나 조바심이 생기시면 지금 그 휴대폰이 떨어지셨어요. 네. 안 돼. 얘기하지 마. 퇴퇴해 다. 리버풀도 그런 기사 나올 때마다 팬들이 되게 많이 염려하거든요. 1월, 2월 리그컵 결승만 가잖아요. 갑자기 언론에서 쿼드러플 얘기를 합니다. 팬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야, 그 시절이 좋았어, 새끼야. 지금 지금 뭐 개박살 하는데 지금 레알하고 맨시티 기다리고 이거 쫄깃하고 지금 뭐 긴장하고 있는데 그 시절 지금 좋은 시절이야. 너도 즐겨 이 새끼야. 언제 리버풀 꼬라져 나가지고 누굴 쓰네 마네 누가 가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새끼야.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스날은 예전부터 벵거가 잘 나갔을 때도 제일 위험했던 게 11월이에요. 그때 무승부가 많아요.
자, 11월 일정 불러드립니다. 썬더랜드 원정, 썬더랜드 요즘 잘하죠? 아. 북런던 더비 있고 바이언 경기 있고 첼시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 가고 브랜드포드 얘네 지금 롱스로인 존나 던지는 애들 그리고 빌라 다 11월 12월 매치거든요. 이때 아스날이 예전에도 좋았을 때도 이때 무너지는 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버티고 넘어간다. 그럼 그때 약간의 설레발을 저도 같이 함께 할 텐데 이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가리하고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이 시기를 잘 견뎠죠. 네. 네, 박싱데이까지. 근데 되게 위험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견딜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힘들죠. 네. 즐기라고 봤잖아, 그러니까, 새끼야. 리버풀은 힘들죠. 그러니까 아스날은 잘할 거예요. 즐겨, 이 새끼야. 저도- 이 시절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되겠더라고요. 네, 경험자의 조언.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홀로 20점대인 거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본 1에 단연컨대 무패 때보다 훨씬 수비 좋습니다. 말이 안 되는 무패 거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좀 부족할 정도야. 네, 그냥 좀 말이 저는 굉장하다, 훌륭하다. 저는 감히 네. 얘기합니다. 이런 팀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답답하고 짜증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애슐리 콜, 솔 캠벨, 투렐, 로렌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공격에 그 무게를 둔 팀들이라 개개인의 능력에 그 의존하는 수비 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보는 내내 안정감이 드는 편이다. 잘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본머스 그리고 맨시티, 그러니까 맨시티 본머스 경기인데 이거는 그냥 맨시티가 이겼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는 건 홀란 골 잘 넣는 거 대단하다 이거 오케이. 셰르키 좋아요. 지금 셰르키가 잘하는 바람에 굉장히 민망해진 게 비리치랑 시몬스입니다. 가격이 반값이거든. 비리치는 4분의 1 값이야. 근데 이 대구박으로 어시스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진짜 고무적인 건 똥 싸고 있었던 선수들이 올라오는 게 고무적이거든요. 니코 곤살레스. 예. 굉장히 좋습니다. 마누 얘 못했잖아요. 그때 핸드볼 했을 때 형이 얼마나 욕 많이 했어요. 그때 브라이튼전 때. 네. 아, 그 브라이튼전이었지. 예, 그 핸드볼 이거. 맞아요. 괜찮아요. 백스리의 약간 오른쪽 스토퍼 같은 느낌으로 네. 최근에 좀 쓰고 있는데 어쨌든 팀이 지금 전문 오른쪽 풀백이 전무하잖아요. 어. 그래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후사노프가 완전히 복귀한 다음에 그쪽에 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똥 싸던 두 친구가 로드리가 마지막에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니코가 턴하거나 이런 게 딱 봤을 때 그런 거 보면 보여. 아 그래 얘 라마시아였지. 압박을 풀어내는 어떤 기술들이 좀 낮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고 마누도 미드필더였던 어떤 그 본인의 경험을 풀백 자리에서 잘 소화하다 보니까 결국에 역시 이 홀란이라는 선수가 골만 넣어줄 수 있다면 셰르키가 오른쪽에서 좋게 잘 받쳐주는 상황에 똥 싸던 선수들이 받쳐주고 로드리 돌아온다? 역시 무서운 건 펩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강팀이 맞습니다. 네, 강팀이에요. 네. 이 코어를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확실하죠. 네. 홀란과 포든. 포든이 어느 경기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부분, 타격하는 부분, 홀란하고 그래서 짝을 참 잘 이루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셰르키까지 가세를 한 거예요. 빌라전에 되게 답답했던 게 포든, 홀란 되게 열심히 뛰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베르나르드 실바 쪽 뭔가 좀 더 받쳐주는 공격진 그 미드필더의 어떤 역할이 좀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거기다 그 경기는 이제 라인더르스가 되게 뒤쪽에 좀 배치가 네. 돼서 공격시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힘들었고 아직 라인더르스도 팀 적응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경기 보니까 셰르키가 가세되니까 아우 다르더라고요. 공격의 날카로움이 훨씬 더 배가 됐고 정말 승리하는 데 있어서 혼란의 능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승리에 기여를 했지만 저는 셰르키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03년생이에요. 사실 그 언뜻 봤을 때는 약간 93년생 내지는 이제 83년생 느낌인데 03년생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볼을 끌기보다는 바로 이전 저는 리옹 때는 꽤 드리블을 즐겼던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데 볼 방출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어시스트 2개나 기록을 했고 그게 또 리그 전체적으로 약간 선수들 기술을 되게 경기마다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 그만큼 단독 돌파, 네. 드리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이 안 하더라고. 탁탁 줘. 리그로 옮기니까 본인이 약간 적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래야죠. 국민은 이래야 돼요. 그래.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좀 이래야 됩니다. 좀 네. 바꿔서 적응도 하고 거기 맞춰야지. 경합이 들어온다? 지금 당장 뭐 닭가슴살 많이 먹어서라도 뭔가 몸도 키우고 해야죠. 네. 근데 답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본머스가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 자기 경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몰아붙이고 압박하고 네. 공격하려고 하고 돈나룸마의 미스 때문에 골을 넣은 거를 감안했을 때는 원래 우리가 알던 본머스만큼의 힘, 그다음에 세메뇨도 완전 나갔을 때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데 본머스는 그런 면에서 에디아웃 때부터 리스펙트할 만한 부분이 있는 팀입니다.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니까 본인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본인들의 컨디션이 좀 좋고 운만 따라준다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음은 이랄러 감독이 가졌을지 모르나 이렇게 경기하면 우리 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경기 하겠다.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는 팀이야. 네. 멋있는 감독이고. 왜냐면 지금 순위도 좋잖아. 네. 4위인가? 아예 위에 올라와 위에 있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유로파 근처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죠. 근데 자기 경기 해야지. 저는 그거를 좀 강조했다고 봐요. 한 10년 정도 전에가 아마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에 첫 입성을 했던 15, 16 그때 히든포를 맞죠? 시작했을 때 에디아우가 하브리그의 무리뉴라는 별명을 네. 가지고 승격했었던 시즌이에요. 왜냐면 이 팀도 4부 리그에서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서 이렇게 따다다다 올라온 케이스이기 단계별로 때문에. 올라왔는데 중간에 한번 강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본머스는 진짜 왜냐면 본머스처럼 되고 싶어하는 팀들이 되게 많았고 많죠. 가능성 있는 팀들이 몇 팀들이 있었어요. 루턴타운 지금 3부 리그까지 떨어졌습니다. 루턴타운 3부까지 갔고 감독이 제귀셔더라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사우샘튼만 해도 방금 보니까 또 스틸 감독을 경질됐던데? 경질했어요. 스틸이 그 FM 매니아 걔 아니에요? 맞아요. 이번에 지금 챔피언십 순위가 20위권대로 떨어져서 사우샘튼도 지금 감독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 남는 것도 승격한 팀이 축구한다고 해도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거기서 이제 자기 축구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순위권 경쟁까지 또 하고 있으니까 본머스의 모델은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걸 수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대단한 거죠. 네. 뭐 노팅엄의 누누가 본인만의 스타일 제대로 꽉 압박하고 수비하고 그러다가 카운터 한 방 높은 점유 그 제공권 이런 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어찌 보면 이라올라가 하고 있는 감독은 현대 축구에서 중요시되는 압박 트랜지션을 많이 밀어붙이는 감독인데 그걸로 이 정도 스쿼드로 이 규모의 팀을 이렇게 이끈다? 이라올라는 분명 계속해서 콜이 올 겁니다. 더 큰 클럽에서. 네. 근데 이런 카운터와 이런 혼란의 마무리를 하는 어떤 그림이면 이거는 본머스가 이기기가 어렵죠. 아우, 네. 그렇게 기회 한두 번 왔는데 딱딱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약간 규격 외 선수들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풋볼 EPL 진행을 했고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파리 바이언 경기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